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원입니다. 1월 24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경제 투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간섭과 규제 대신 지원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낮춰 잡았습니다. 전국 경제 투어를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대전광역시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형 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대전의 대표적 상점가 중 한 곳인 은흥정이 거리. 전국 경제 투어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찾자 시민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은 한 빵집을 찾아 경기를 점검하고 직접 빵을 구입했습니다. 또 깜짝 생일 케이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60년 전 미국이 달에 갈 때 라디오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결국 세계를 따라잡았다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선도용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취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D, 네트워크의 N, AI의 A를 딴 DNA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이라며 이 3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 원 규모로 키울 예정이며 스마트 공장과 핀테크,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 사업에도 올해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구 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해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신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으로 이끄는 새로운 지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또 대덕 특구의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방문해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기상 관측과 안보 상황 관리를 위해 24시간 한반도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성 발사가 필요하다며 발사체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내일부터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초계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반복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요즘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한중 양국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내 대기오염 원인 조사를 확대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이 서울에서 환경협력 국장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예보 결과를 실시간 공유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틀 전까지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중국이 어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할 때 우리가 그 예보 결과를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 한국 미세먼지에 주는 영향을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한다면 많은 그 정확도가 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첫 실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논의합니다. 중국 화북 지역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원 이동을 추적하는 한중 공동 연구 사업 청천 프로젝트도 확대합니다. 기존 4곳인 연구 대상 지역에 탕산과 세냥을 추가하고 항공과 위성 관측도 활용합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은 오는 11월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 즉 LTP 연구 요약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세 나라 간 미세먼지 이동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정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이 진행됩니다. 네, 이번 실험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해상에서는 최초로 인공 강우 실험이 펼쳐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충남 서산의 대산항을 출발해 서해 덕적도 40km 해상에서 실험할 예정이었지만 기류 변화로 전북 군산항을 출발해 약 12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조건에 따라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험은 해상과 공중, 육상에서 다각도로 펼쳐집니다. 먼저 기상 항공기가 인공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항공기가 내일 실험에 띄우는 기상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 구름의 씨앗인 요호드와 은을 살포하게 됩니다. 또 항공기에 탑재된 25가지의 첨단 기상 관측 장비 대부분이 내일 실험에 사용됩니다. 날개에 달린 구름 입자 종합 관측기가 구름의 상태를 관측하고 강수 입자 모양 측정기가 레이저로 인공비의 입자를 분석하게 됩니다. 기상 1호 선박은 비가 예상되는 해상에서 강우량 변화와 미세먼지 측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상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관측망을 동원해 서풍을 타고 들어오는 비구름과 미세먼지의 변화를 관측해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내일 인공강우 실험의 총 비행 시간은 총 4시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 지역으로 이동해서 실험을 왕복으로 시딩 실험을 수행하고 시딩 실험 전후에 관측을 수행해서 이번 실험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강수 입자가 만들어지냐입니다.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2시간 넘게 내려야 하지만 인공 강우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도 현재 시간당 1mm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기술은 선진국의 73%, 성공률도 40%에 그쳐 걸음마 단계여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앞으로의 기술 축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문기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고가 단독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한 단독주택의 시세는 500억 원에 이르는데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61억 원,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세가
평당 한 4, 5천 정도. 시세는 그렇죠. 내년 시세는. 네. 고지가는 반도 안 될까요? 반이나 되나 모르겠네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비교해도 유독 낮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55만 5천여 건을 분석해봤더니 시세 반영률은 48.7%, 더욱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 집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실제 거래가 적고 개별 주택마다 차이가 커서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건보료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 도입할 때부터 낮았던 시세 반영률을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거래가가 적고 개별성이 커서 현실화율이 제대로 이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50%밖에 안 된다는. 정부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로 칼을